최순실 게이트라는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도 참 기자회견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국민 사과 발언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좀 더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은, 물론 야당에서는 지금 그걸 가지고 국정을 농단했다느니, 뭐 최순실이 만든 연설문을 이제까지 국민이 들었다느니, 뭐 최순실이가 뭐 실세라느니, 뭐 이런 얘기를 표현을 많이 합니다만은 그건 뭐 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대통령의 권력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현재 대통령 제도 하에서는 대통령의 권력을 운영하는데 공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공적으로, 즉 공조직을 통해서 할 수 없는 거,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권력 운영을 하려다 보니까 이른바 흔히 표현되는 게 비선실세라고 하는 겁니다. 공적인 조직이 아닌 사적인 조직에 의존해서 어떤 권력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이거의 시초가 누가 했느냐? 김대중 대통령이 그걸 했어요. 겉으로 전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도 공적인 조직을 통하지 않고 사적인 조직을 통해서 일을 해낸 게 많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만 이명박 대통령 형 이상득 의원이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없는 일을 뒤에서 많이 했어요. 그게 그때 필요했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권력 운영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사적인 어떤 개인 관계, 즉 사적인 조직, 뭐 표현이 어때도 좋습니다. 비선 실세라고 표현해도 좋고 사조직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하는 건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제일 큰 원칙입니다. 드러나면 안 됩니다. 그건 오로지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위해서 음지에서 비선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일을 할 때는 대통령한테 부담이 가지 않게 하려면 절대 드러나서는 안 돼요. 드러나는 순간 그 조직 또는 그 일은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조직은 돈을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돈을 손을 대는 순간에 그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조직 운영을 제일 잘하신 분은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진짜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어떠한 돈을 걷는다거나 돈을 욕심낸다거나 이런 거 없이 충성심 하나로 대통령이 하명한 그 일을 해냈습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것들? 예를 들자면 노벨 평화상을 받게 하는 그 과정을 공적인 조직에서 하는 거는 공적인 조직에서 했는데 공적인 조직에서 할 수 없는 그러한 여러 가지 형태의 로비를 하는 이런 일들, 이거를 사적인 조직에서 했어요. 로비라면 돈이 수반될 텐데 어떻게 돈이 관여가 안 되는? 글쎄 그거를 제가 어떤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런 일들 공적으로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을 거다 이거죠. 그런 거를 하는 게 바로 그 사조직이고 비선실세들입니다. 근데 그게 안 드러났어요 그때. 절대 드러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또 만약 드러나면 그건 다 무효로 해야 되는 겁니다. 사조직이 움직이면 뭐 드러내놓고 못하는 무슨
비리를 아니 덮는다든지 꼭 비리를 비리가 아니다 하더라도 저질러든지. 비리가 꼭 아니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권력 운용을 하는데 드러내놓고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무슨 정부 수석실에서 공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은 어떤 개인의 어떤 그 뒤를 한번 캐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또는 돈과는 관계없이 어떤 그 국가 대 국가 간의 일에서 공조직이 개입해갖고 문제가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 때 북한과의 최너를 많이 갖고 있었잖아요. 이런 건 공조직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안법에 다 걸려요.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을 운영하는데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법을 뛰어넘는 통치행위로서 그거를 할 수밖에 없을 때 그걸 누가 합니까? 공조직이 할 수 있는데 한계가 있어요. 물론 공조직이 할 수 있는 범위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그걸 누가 하느냐? 바로 그런 이른바 비선에 있던 분들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하지 않으면 최순실 게이트가 왜 발생했나 이거를 이해를 못합니다. 자, 그럼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해요. 최순실 게이트는 이제 결과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잘못됐던 게 있어요. 드러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정권 초기에 정윤회 최순실 드러났었어요. 특히 재작년에 이른바 십상시 사건으로 정윤회가 다 드러났습니다. 다 언론에 떴어요. 그 부인이었던 지금은 이제 이혼해서 이제 부인이 아닙니다만 그때는 부인이었어요. 예? 최순실 다 떴어요. 언론에 다 떴어요. 그러면은 이미 그거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비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그런데 대통령과의 어떤 그 커넥션으로 연락을 뭔가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를 한 거 아닙니까? 특히 지금 드러났습니다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서 전경련을 통해서 기업으로부터 800억 원을 돈을 걷었어요. 이거는 금기사항입니다. 어떻게 비선 실세들 그 일을 하는데 돈을 걷어요?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러니까 이걸 다시 얘기하면은 진짜 권력을 운영하는데 자격이 없는 그런 사람들, 예? 진짜 아마추어, 권력의 옆에 서서 옆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그거를 주물럭거렸기 때문에 결과는 이렇게 실패로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 대통령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해요. 왜? 모르겠어요. 그 내막은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대통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러고 그 밑에서 또 일하던 사람들이 다 폭로하고 있잖아요. 지금요. 미르재단은 뭐 사무총장 뭐 K 스포츠재단 누구 예? 이한성 뭐 고영태 뭐 차원석 이 사람들이 뭐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게 자기들이 한 일이 뭡니까 이게? 대통령 권력 운영이에요 이게. 근데 그걸 다 이미 그러니까 도대체가 자격도 없고 그런 일을 맡아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이 그걸 운영을 했어요. 그걸 그러니까 이게 잘못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 돈을 또 걷어요? 이건 금기사항을 어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박 대통령은 참 안타깝고 어떤 의미에서는 불쌍하다고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믿고 일을 시켰으니 그러면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전부 다 잡아놔요. 그렇지 않으면 국민이 이해를 못합니다. 국민이 용서를 안 합니다. 법에 의해서 항상 원칙, 법,
그 주장하시잖아요. 전부 엄정하게, 아니 진짜 무섭게, 예? 전부 법에 위반된 사항 전부 해가지고 다 구속시킬 사람 구속시키고 모든 거 다 박탈할 거 다 박탈하고 국민 앞에 그걸 보여줘야 돼요.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자 잘못한 민정수석 당장 구속시키든지 당장 저 모가지 떼야 됩니다. 이거 본인이 그만두라고 하는 거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어떻게 그런 사람이 거기 앉아가지고 대통령이 권력을 운영하는데 이렇게 엉망이 되게 만들어요. 그건 민정수석이 잘못한 거예요. 그거예요. 정무수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정무적 판단을 했길래 이렇게 나옵니까? 또 연설문은 누가 담당합니까? 홍보수석 담당해요. 이 도대체 수석들이라는 사람들이 뭐를 저기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언론에서 폭로가 되고 있는데 그 연설문을 보낸 게 정호성 그 비서관 아이디로 해서 보냈던 모양인데 그 당장 파면시켜야 돼요. 말 그대로 청와대 문서를 바깥으로 유출한 거 아닙니까? 법 그대로 한다면은. 그러면 그게 국정 운영, 권력 운영을 위해서 사조직이 어쩔 수 없이 했다면은 100% 드러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근데 이게 뭡니까? 국민들을 전부 혼란에 빠뜨리고 전부 절망에 빠뜨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이 문제를 수습한다면은 빨리 거기에 해당되는 모든 사람들을 무섭게 다스리고 그 다음에 거국 정부를 빨리 만드셔야 돼요. 그 거국 내각이라기보다는 거국 정부입니다. 거국 정부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정 방향을 제시하시고 국민한테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민이 아마 용서할 겁니다. 왜?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박근혜이기 때문이 아니고 대한민국 국가원수인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용서하고 다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고 남은 임기 1년 4개월 동안 오로지 국가만을 위해서, 국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은 그나마 잘못했던 거 전부 회복하시고 훌륭한 대통령으로 남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금 이 정국을, 이 난국을, 이 총체적 난국을 이걸 어떻게 벗어날 것이죠? 이거 또 딴 사람한테 책임을 돌릴 수도 없어요. 아니 대통령이 한 인사, 대통령이 한 연설이 사전에 다 바깥으로 빠져나갔다. 이거는 국기문란 아닙니까? 이거는. 이거 대통령께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어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아까 그 문제인데 말씀 들어보면 그 정권을 운영할 때 어쩔 수 없이 그 사조직, 비선조직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아까 예를 들은 경우 노벨 평화상을 로비했다. 사실 그거는 뭐 제가 봤을 때 바람직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정당당해야지. 그 로비에서 노벨 평화상 받았다는 걸 알면.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권력 운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은 통치, 국정을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조직은 전부 법에 의해서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현실은 전부 법에 의해서만 됩니까? 법에 의하지 않은 그런 일들도 해야 되는 게 통치의 범위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말씀 주셨지만 아까도 그러니까 비선조직은 철저히
그렇죠. 나타나면 안 돼. 나타나는 드러나면 안 순간 됩니다. 이제 죽어야 된다. 그렇죠. 나타나는 순간에는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잘못하면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예. 옹호하는 쪽으로 아 비선은 있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옹호하는 쪽 그 오해를 할 수 있기 그게 때문에 옹호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역할의 필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예. 어쩔 수 없이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 독을 어떠한, 먹듯이 한마디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그만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과 이런 거를 갖고 해야 되고 절대 드러나서는 안 되고 절대 돈에 손을 대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비선이라는 게 비밀의 빗자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비밀스러워 해야 된다. 그렇지.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예.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런데 현실상 현실은 그래요. 모든 거는 그래요. 법에 의해서 다 국가가 운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법에 의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정당성은 없지만 어쩔 수 그렇죠. 없이 예. 한 예를 들어서 법의 한계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저 북한하고 접촉을 할 때 사실 엄격히 따지면 다 국가보안법 위반해요. 그런데 어떤 이 국가적인 일을 그런 큰 일을 할 때 접촉을 해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협상도 해야 되고 뭐 어떤 때는 뭐 돈도 갖다 줘야 되고 뭔가 이런 걸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법대로 더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고도의 통치 행위에 속하는 것은 어떤 사선 조직 비밀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비밀스럽게 일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일들이 있다. 통치를 우리나라를 운영하다 그렇죠. 보면 예. 꼭 법적으로만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럼 그 여러 가지 공무원이 또 하기에는 좀 적절치 못한 그런 부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근데 그것이 현실이에요. 바로 그런 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 대통령의 비선 실세, 물론 정치권에서 야당에서는 막 공격하는데 자기들도 정권 잡았을 때 똑같이 했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거는 우리가 어떤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남겨두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지금 뭐 각 당의 지도자들이 나서서 뭐 얘기하고 합니다만 진짜 이럴 때일수록 정치 지도자, 국가 지도자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국가만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30분이 됐는데요. 지금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통령님께 딱 한 줄 멘트라고 요즘 많이들 얘기하는데 한 줄로 딱 한마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그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이 어려움에 좌절하지 마시고 국가만을 생각하시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